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장군의 소리 김상철입니다. 오늘 장군의 초대석에는 공정선거 국민연대 양선엽 대표님 모셨습니다. 양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 대표님 지난번에 사실은 한번 3월 초에 여기 나오셨죠? 네, 네. 오늘 또 모시게 된 것은 그만큼 국민적인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이고요. 투표에 대해서 특히 사전 투표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데요. 오늘 제목은 사전 투표 과연 민주주의의 약인가 독인가라는 제목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방송에는 선관위에서 아주 쭉 오랫동안 근무하시고 최고위직까지 오르셨죠. 사무총장을 거쳐서 상임위원 그리고 지금도 선거협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으신 전직 고위 공무원을 모시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아주 선뜻 여기 나오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럼 마지막 순간에 못 나오시겠다고 의사를 표시해 왔습니다. 좀 안타까운데 그 이유가 못 나오시겠다는 이유가 양 대표님께서 너무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네. 그래서 괜히 국민들한테 혼선을 줄 것 같다는 이유였거든요. 네. 혹시 양 대표님께서는 그분을 만나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그분을 제가 만나본 적은 없고요. 예. 그동안 중앙선관위 행태가 그렇습니다.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정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같이 면담을 하자 또는 토론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저는 공직에 있었던 제 경험을 미뤄봤을 때 반드시 응해야 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죠. 경청하고. 근데 선관위는 항상 이렇게 해요. 공식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공개 토론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잠시 일주일 지나고 나면 토론은 하겠는데 비공개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가서 또 일주일 있다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 나가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위에서 이야기도 있고 이래서 나갈 수가 없다. 그 결국은 처음에는 나가겠다 해놓고 나중에 그렇게 되는 용두사미 이게 전형적인 데가 중앙선관위예요. 근데 이번에 공개 토론 응한다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우아했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안 하는데 어떻게 하지? 이상하다. 이분이 무슨 대우각성을 했나? 이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결국 안 나왔지 않습니까? 예. 저 지금 꼭 나오리라고 제가 계속해서 페이스북이나 각종 SNS 통해서 이분 나오시라고 계속 제가 얘기했습니다. 안 나오는 순간 당신들은 범죄자다. 왜? 아니 대화를 하기로 해놓고는 안 나온다? 뭐 구린데가 있는 거 알겠습니까? 왜 안 나옵니까? 나와야 되죠. 국민 앞에서 떳떳하게 밝힐 수 없다는 자체부터가 벌써 한풀 꺾인 겁니다. 스스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국민에게 설득할 자신이 없는 거죠. 이게 국민을 설득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국민들도 볼 거 아니에요. 저 소리가 지금 누구 이야기가 맞나 들어볼 텐데 나와서 자기 이야기를 해줘야 정부 이야기가 맞는지 시민단체 이야기가 맞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이번에 기대를 많이 했어요. 정말. 제가 준비됐습니다. 이렇게 책에도 보시면 스티커도 붙이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왔는데 막상 안 나왔다고 그래서 좀 약간 좀 김이 좀 김 빠진 맥주 같은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이걸 또 기대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한번 최선 다해서 예. 한번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이유 때문에 현직에 계신 중앙선관위 직원을 모시기는 어렵죠. 네. 그렇지만 이미 퇴직하셨기 때문에 네. 지금 남아있는 현직 자기 후배들을 위해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저는 판단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미 퇴직하신 분이 방송에 나간다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선관위를 대변하고 또 올바른 선거를 위해서 나와주실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나와주지는 못했지만 지난 금요일 날 네. 저랑 한 2시간 넘게 네. 저희 사무실에서 얘기를 하면서 네. 자기들의 입장을 저한테 전달했습니다. 여기 나오셨나요? 요 자리는 아닌데 그러니까 저희 사무실에서 네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답을 이렇게 진행하시죠. 네. 제가 전해들은 네. 중앙선관위의 입장을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네. 거기에 대해서 양 대표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네, 네. 말씀을 하시는 걸로. 네, 좋습니다. 네. 어떻게 변화하셔도 저희는 저희 할 얘기가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간접적으로 대화를 하시다고 그러니까 예. 그걸 바탕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예. 국민들께서 들으시고 판단하시겠죠. 예.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제 한번 네.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제는 대개 이제 우리 양 대표님께서 네. 집필하신 그 책의 내용을 거기에 네. 나와 있는 근거, 네. 증거 자료를 이용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먼저 지금 올라와 있는 자료 1입니다. 저게 이제 투표용지지 않습니까? 네. 투표용지가 이제 원고지형이 있고 네. 또 노트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
원고지형 이렇게 사이사이가 떨어져 있는 투표용지가 돼야 되는데 네, 네. 사이가 없는 붙은 투표용지 저게 가짜 투표용지였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거 네, 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분께서는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은 네. 가짜 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게 공직선거법 152조에 보면은 예. 투표용지를 선거일 일주일 전에 7일 전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 직원이라면 누구도 이거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후보자의 칸을 띄워야 된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야만 후보자 사이에 선택할 때 급이 안 걸리잖아요. 도단이. 그거 당연한 건데 어떻게 이렇게 붙은 통지가 나왔을까? 이게 4대본이라고 있어요. 4대본 사기 대선 규명 진상본부라고 정청화 목사가 이끄는 조직인데요. 거기에서 이걸 이렇게 됐다고 항의한 시민들이 신고받은 시민이 22,000명이에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22,000명이 했고 그다음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더 많아요. 그러면 이 투표지에다가 투표를 했다고 네. 직접 확인을 하고 신고를 한 거죠. 아. 저희 이제 조사를 해서 쭉 이제 4대본에서 조사했더니 이거 한 사람 재발했더니 그렇게 22,000명의 시민이 나 이거 했다 이렇게 신고를 한 거예요. 근데 그쪽 주장은 전혀 그런 적이 없고 이것은 조작된 자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이거는 ABCD A가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선관위 직원이라면 이거 할 리가 없어요. 그럼 누가 이걸 했겠느냐? 선관위 직원 아닌 다른 사람이 개입됐다는 거죠. 이거 모르는 거예요. 누군가 만들다 보니까 그냥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면서 그냥 무식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이게 그냥 노트형으로 그냥 한 거죠. 노트형으로 해서 한번 찍어보세요. 이게 되는가? 그러니까 그 주로 투표자들이 후보에 찍으려고 그러는데 막 금에 물릴까 싶어가지고 정말 그렇죠. 정성을 다해서 찍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찍었다는 거? 그건 모르니까. 그렇죠. 나중에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구나. 그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도 이제 일주일 전에 공고가 되니까 네네. 4월 8일이면 이것이 공고가 되겠고요. 네. 만일에 투표 유권자 여러분께서 네. 투표용지를 받았는데 이 원고지형이 아니고 붙어있는 노트형을 받으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투표용지를 촬영 가능합니다. 촬영. 찍기 전에는. 그러니까 적어도 기표하기 전에 기표라고 투표하기 하죠. 전에. 기표하기 전에 촬영이 가능해요. 그 예. 여주지법에 판례로 나와 있거든요. 기표하기 전에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사진을 사진을 찍으면 되는 건데 문제는 이번에는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미 이렇게 막 그러니까 너무 많이 인간을 떨어졌기 때문에 시켰으니까. 자기들이 이걸 조작한 사람들도 알게 된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큰 실수했구나. 조작을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어리비리하게 해가지고 아마 위에서 아마 많이 터졌을 거예요. 지시한 사람한테 너도 그렇게 조작을 해서 잘해야지. 이렇게 아마 내부적으로 혼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그 조작 여부는 국민들께서 네, 판단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22,000명 이상이요. 22,000명 이상.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4월 15일 날 이런 투표용지를 받아들이셨으면 반드시 촬영을 해서 네, 네. 어디로 보내면 되죠? 나중에 저희 공정연에 저희가 보내면 되고요. 예. 저희가 다 모을 수 있고 저희가 부정선거 신고센터를 센터. 저희 공정연.com 예, 공정연 홈페이지가 예. www.공정연.com 우리 한글로 공정. 공정연 한글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에 클릭해서 신고하시게 되어 있으니까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첫 번째 주제는 그렇게 간단히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주제는요. 이게 이제 직인 색깔이거든요. 네. 보통 직인이 이제 인주 색깔로 그렇죠, 되어 그렇죠. 있는데 네, 네. 검은 색깔이 나와서 네, 네. 그것이 이제 복사를 해서 막 뿌린 거다 이렇게 네, 네. 주장을 하셨는데 네. 저도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까만색하고 인주색을 두 가지를 혼용해서 쓴다. 네, 네. 지난번 대선 때는 네. 이 당일 투표하고 이런 국내에서 할 때는 빨간색 인주색을 썼고 해외에서 할 때는 검은색을 했다. 왜냐하면 해외 공간에 이 컬러 프린트를 지급을 안 한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렇죠, 한 그렇죠. 2년마다 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컬러 인쇄가 말라붙어가지고 네. 까만색으로 그냥 검정색으로만 하기 때문에 네. 두 가지 색깔이 다 나온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색깔이 나온다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번에 이제 거기 지금 까만 인주돼 있는 그 투표용지가 있는데요. 예. 이게 지금 해외에서 나온 투표용지가 아니고요. 음. 지난 5구 대선 때 남양주시에서 개표하다가 나온 거예요. 예, 남양주시라도 네. 해외에서 남양주에 사시는 분이 네. 이제 할 때는 아마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싶은데. 해외에서 들어오게 되면 공태도 오기 때문에 예. 접어야 돼요. 접히지 않았잖아요. 하나도 접히지 않은 투표용지가 다발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엔 너무 경강부회다. 음.
그건 이야기가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마 이거 몰랐을 거예요, 자기들도. 카피를 그냥 막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조작하는 어떤 단체가 있다는 거예요. 있다면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예, 예. 이제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뭐 여러 가지 뭐 가령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가령 뭐 아니 뭐 이건 이래서 저랬다 그러면 처녀가 예를 들어서 할 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 다 빠져나가면 토론이 안 되죠. 그 오늘 나오게 한 그분이 아마 그렇게 주장을 했다면 예, 예. 저한테 혼났을 거예요 진짜. 아 근데 저도 이제 네. 요번 선거에서도 네. 보십시오. 당일 투표, 사전 투표, 재외 국민 투표 등에 네, 따라서 있죠, 어떤 있죠. 것은 빨간색 인주를 쓰고 어떤 것은 검정색 프린트를 한다고 네. 그럽니다. 네. 그래서 제가 문의를 했어요. 네. 왜 그것을 그렇게 했냐? 다 네. 빨간색으로 하든지 까만색으로 네. 하면 되지. 네, 네. 문의를 했더니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알아봐야 되고 어떻게 자기들 그 이야기를 해줘야지 어떻게 알아봐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 최고위직까지 오르신 분이 네.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그게 거짓말인 거죠. 아, 그 그래요? 허위입니다. 그게 허위예요. 예. 아니 그걸 35년간 선관위 일을 한 사람이 그걸 모른다면 그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제일 수장 자리만 했던 분 같은 건 모를 수가 있죠. 네, 근데 실무부터 저 밑에서부터 올라가신 분이거든요.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리고 사전 투표를 본인이 만드셨대요. 그러니까요. 예. 네, 네. 그런 분이 모르시겠다니까 그건 뭐 국민들께서 알아서 네, 판단하시고. 그러겠죠. 네. 근데 또 중요한 건 말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해외 투표가 굉장히 줄을 것 같아요. 네. 이미 23개 공간에서 투표를 못 한다. 못하게 됐다. 예. 이게 어떤 신의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면 어차피 그 부분이 많이 그 시민들이 조작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이. 그걸 저한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정말 문제는 관내에 있으면서 사전 투표하는 사람 이게 제일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못 잡는데 해외 투표는 거기에 비하면 너무 작습니다. 근데 이 큰 걸 잡읍시다. 지금 거기다가는 이걸 못 합니다. 그렇죠. 큰 걸 잡고 예. 그다음 여러 개 있으면 그걸 잡으러 가야 되겠죠.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행정력이 안 미쳐요. 정당에서도 관리하기 힘들고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국내 것만 감시하기 힘든데 어떻게 해외 거를 감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좀 자본에 가라앉히고 국내 것부터 합시다. 예. 이랬는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게 해외에서 투표를 못 한다고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정말 이거 신이 도와주시는 거다. 신의 가호가 있는 거다. 이런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다음 자료는 이제 이게 투표용지에 원래 바코드 형식으로 이렇게 네.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QR 코드로 바뀌었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걸 제기를 했더니